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연애로 풀어보는 면접이라고 테마를 잡았는데, 제가 학생들 면접 컨설팅 할 때 학생들이 이해 못할 때 가끔 쓰는 필살기가 있어요. 관심 갖는 가장 쉬운 예시를 드는데, 그럴 때 예시를 드는 게 연애예요. 사람은 관심 가는 영역으로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애여서 연애 예를 들은 거지, 이게 뭐 특정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가지셨으면 해요. 첫 번째 테마는 인사입니다. 자, 면접 때 인사하는 거, 소개팅 때 인사하는 거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수줍어요. 처음 보고 낯설고 너무 불편해요. 보통 이제 낯설어 하고 수줍어 하면은 어때요? 상대가 배려해 주죠. 그런데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배려고 뭐고 신경을 못 써요. 그냥 굳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상대가 뭐라고 느낄까요? 아, 내가 마음에 안 든가? 라고 느끼겠죠. 면접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때 면접관들이 굉장히 많이 배려해 줍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부터 해서 여러분 긴장하고 있으면은 편하게 얘기하세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너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 이따 답변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안 해요. 배려해 줍니다. 그럼 그 배려하는 마음을 받아줘야 되는데 왜 안 받아줘요? 자, 소개팅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긴장하고 있을 때 상대가 편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날씨 얘기하면서 이게 분위기 잡아주면은 고마워해야죠. 그래야 서로 마음이 오가죠. 면접관도 똑같습니다. 면접관이 편하게 여러분을 풀어주려고 하면 꼭 고맙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소개팅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거고, 면접에서는 사회성이 좋구나, 적응을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자, 두 번째, 두괄식 답변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자기소개서에서도 하고 면접에서도 하고 모든 면접에 필기 시험 빼곤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괄식을 이해를 잘 못해요. 핵심을 먼저 제시하고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뭐가 핵심이냐, 그 핵심은 가치관이다 까지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응용을 잘 못하길래 연애하고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내가 남자를 몇 명 만나봤잖아, 내가 남자 잘 알아 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 들까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닌데 몇 명 만나보면서 느낀 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대할 때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 요즘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마운 것 같아. 어떤 느낌 드세요? 첫 번째 친구는 지잘난 사람, 이게 경험 위주로 나열하는 거고, 두 번째 친구는 가치관 위주로 두괄식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례를 적용을 하면 이게 두괄식 답변이죠. 또 그대로 남자 버전으로 해도 됩니다. 야, 내가 지금 여자친구하고 사귀고 있잖아, 나 여자 잘 알지 라고 얘기하면은 그래 라고 그냥 얘기는 해요. 속으로는 아이 자식이 지가 뭘 알아 그랬잖아요. 다른 친구가 여자를 잘 이해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야. 조금만 긴장을 늦추더라도 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만 여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친구하고도 6년째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고, 나 내년 초에 결혼한다 라고 하면, 아, 얘는 여자를 잘 아는구나, 진짜 내가 조언을 구하고 싶으면 얘한테 물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경험 나열하는 방식과 두괄식으로 가치관 제시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세 번째 테마는 지원 동기입니다. 제가 지원 동기에서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관심이 가서 지원했다예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니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한 두어 번 봤어요. 두어 번 봤던 사람인데 여러분들께 관심이 가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관심은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심만 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여기서 열정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알아보고 확신을 얻었을 때
지원을 해야 이게 말이 되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직업관 정립이 필요하죠. 일단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사람은 사회 기여를 하기 위해 지원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 자, 그래서 제가 종종 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보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사보가 공개되는데 그 사보에는 실제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지 그 얘기들을 인터뷰에서 가끔 인용을 해요. 그런 거를 참고로 하시면 공공기관에 지원하기 위한 직업관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원했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만나서 너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대부분 소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이거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중간이에요. 반대로 너무 적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정감이 떨어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용이에요. 아, 내가 너무 정적으로 보인다. 그럼 의도적으로 정적인 거 반대, 동적으로 너무 과하다. 그럼 정적으로. 그것도 헷갈리면 영상을 찍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설정할 때 이 중용도 객관적인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면접관은 여러분 애인은 아니에요. 면접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연애하듯이라고 얘기했지 면접관은 입사하시면 여러분의 상사입니다. 상사는 여러분에게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연애는 행복하게, 하지만 면접은 예의를 갖추되 연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커스 잡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도 찾아보시면 재밌는 영상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김태형이었습니다.